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부분이죠. 발라이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리안느라고 불리는 가상인물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 신화 속 자유의 신 리베르타스다 라는 설이 있는데, 마리안느라고 불리는 데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1830년 혁명 당시에 그 세탁 일을 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동생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찾아보니까 동생이 10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시신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동생의 몸에 난 상처만큼 프랑스 정부군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명을 죽이고 10번째 시도를 하다가 그 여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들라크루아가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성이었던 마리와 안을 붙여서 마리안느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여인을 여기 이 그림에 그렸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그게 아니고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를 그린 그림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주장에 조금 무게가 더 드는 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도 보듯이 옷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입고 있는 상태고요.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여신이 시민들 편에 앞장서서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발라로 그렸을까? 여신이라는 것 외에 더 달리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악수를 하는 기원이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악수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체를 드러내는 것, 저항의 무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맨몸으로 무방비 상태로 처절하게 항거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이 모자인데요. 프리기아라는 모자입니다. 터키 프리기아라는 곳에서 유래된 모자인데, 과거에 로마의 그 노예들이 해방될 때 이런 모자를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 자체가 자유를 상징하는 모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스머프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만화 주인공들이 전부 다 이런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만화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유를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런 작품 잘 모릅니다.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곳곳에서는 프랑스의 국기의 상징인 빨강색, 파란색, 흰색, 이걸 사용한 것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아주 희미하게 프랑스 국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노틀담 성당입니다. 지금 화재가 나서 못 가죠. 노틀담 성당 지금 화재가 나서 못 가는데, 저는 불나기 2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가서 소매치기를 굉장히 심하게 당한 바람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하여튼 노틀담 성당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사람, 빨간색, 흰색, 파란색, 그리고 이 색깔을 써서 이렇게 프랑스 국기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가가 이게 색깔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선정한 이 프랑스 국기의 상징이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정장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들라크루아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가 자신이 이게 나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주장만 있는 거죠. 들라크루아는 1830년 7월 혁명 때 몸이 아파서 혁명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여는 못한 대신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혁명을 지지한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신사는 들라크루아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 정부군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옷을 보면 프랑스 정부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군이라는 것은 샤를 10세와 함께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들을 밟고 넘어선다는 것은 왕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맨 앞에 그리고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들을 밟고 넘어서겠다는 거죠. 왕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그걸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아이가 2명 나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1명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1명 있어요. 총을 들고 있죠. 이 어린아이는 총을 들고 있고 아마 탄띠 같습니다. 총알을 담아놓는 그런 자루를 정부군한테 뺏어가지고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1830년 7월 혁명 자체가 얼마나 정부가 썩었으면 오죽하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는구나. 혁명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자를 표현한 그림이 있죠. 앞치마를 하고 있고요. 정부군으로 뺏은 권총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프랑스 혁명에 당시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시민군입니다. 정부군이 아니죠. 바지와 그 다음에 옷 그리고 신발까지 모두 도난다. 들러크루아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군이 모두 위대하다, 시민군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시민군이 물론 혁명을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은 당시의 약탈 상황,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기회만 되면은 모든 것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혼란한 상황까지도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처음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시민군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시민 혁명을 지지한다라고 환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나니까 자기들도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민혁명을 지지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민혁명의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상황, 시민혁명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들도 시민군 조차도 이것이 좀 의문이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들러크루아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감정이 이끌린 대로 그렸던 겁니다. 굳이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전주의처럼 어떤 국가의 영웅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이끌린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본 것대로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낭만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이후 시민군에 의해서 추대된 새 국왕으로 추대된 루이 필립 1세에 의해서 그 왕궁에 걸어놓게 됩니다. 근데 루이 필립 1세가 걸어놓고 보니까 자꾸 기분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시민군에 의해서 비록 추대돼서 국왕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나도 잘못하면 앞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쫓겨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분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왕궁에 걸어놨다가 나중에는 그걸 떼서 지하 창고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 대표적인 화가답게 자신의 감정이 이끌린 대로 이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이 감상해 보시죠.